여기 동서울 터미널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꿀팁이 있어요. 터미널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로 들어가면은 편해요. 저는 항상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는 걸로. 그때 동서울 터미널에 G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나? G. 그래서 자전거 실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이스통입니다. 저는 오늘 백두대간 종주를 출발하기 위해서 속초로 왔습니다. 일단 속초로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지금이 완전 단풍 피크 시즌이라 단풍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버스에 실으려면은 버스 예약 현황을 봐가면서 버스표를 예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짐칸에 짐이 많이 실리면 이 자전거를 실는 게 민폐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좀 지켜보면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첫 차나 아침차를 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4시간 넘는 시간에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착은 했는데 오늘 당장 종주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하루는 속초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속초에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백두대간 종주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생각보다 단풍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너무 상황이 달라서 어쩌면 백두대간 종주를 오늘 출발 못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컨텐츠를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속초에 왔으니까 전기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백두대간 종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이 4시입니다. 지금 일단 속초에 오긴 했는데 어차피 어디로 갈 수는 없어요. 속초에서 하루를 자고 내일 아침부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일정은 없고 그냥 속초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울산바위 밑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울산바위도 구경을 하고 단풍이 좀 어느 정도 피었나, 설악산 단풍은 현황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단풍 현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바위 밑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오니까 동해안 종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기 있는 스타벅스에서 핸드폰 배터리를 급하게 충전하고 갔었는데 제가 동해안 종주를 다녀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 속초를 떠나서 강릉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속초가 너무 커서 하루 만에 다 둘러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좀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겠네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오늘 구름이 많지는 않은데 뭔가 잘 보이진 않네요. 역광이라서 그런가? 저쪽으로 한 30분 정도만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전 그쪽으로 가서 울산바위를 볼 겁니다. 지난번 동해안 종주 때 날씨가 너무 흐려서 울산바위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산바위부터 좀 제일 먼저 가서 보려고 해요.
완전 제대로 역광이구나. 와, 울산바위. 여기가 바로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카페 깃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뷰가 기가 막혀요. 여기가 카페 깃이라고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카페거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딱 한 번 와봤거든요, 지난번에. 그때는 겨울에 왔었는데 분위기 예술이죠. 자,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주시겠어요? 오케이,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카페는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울산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번 동해안 종주 때는 울산바위를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갔었는데, 그래서 오늘 속초에 오자마자 이 울산바위를 보러 제일 먼저 왔거든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단풍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파란색이거든요. 단풍이 절정이라고 해서 급하게 왔다만 단풍이 없습니다. 울산바위 저 바로 밑쪽, 그러니까 정상 쪽에는 단풍이 조금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백두대간 단풍 종주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완전 물들어 있는 산을 보면서 달리는 단풍 종주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좀 상황이 난감해졌습니다.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 이대로는 종주를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충주 여행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단풍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속초에 왔으니까 뭐 내일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울산바위 근처에 또 순두부 맛집이 있다고 해서 그쪽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좀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순두부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가 금강산은 아니지만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속초에서 진짜 유명한 순두부집이던데, 김정옥 할머니 순두부집이라고, 여기서 순두부를 좀 먹고 가겠습니다. 들깨 순두부 하나 하고요. 네. 오징어 순대 하나 주시겠어요? 한 마리? 네.
와, 여기는 두부도 두부인데 반찬이 너무 맛있네. 반찬이랑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특히 이 비지가, 제가 비지 원래 안 먹거든요. 너무 맛있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게 솔직히 맘 같아서는 순두부 안 시키고 반찬이랑 오징어 순대만 먹고 싶네. 오징어 순대에 오징어 젓갈을 올려서 오징어가 먹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맛집을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이거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냐, 아니면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냐,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순두부는 서울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와, 반찬이 진짜 너무 맛있고, 특히 오징어 순대가, 저는 솔직히 오징어 순대 그런 마케팅의 산물, 좀 거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와,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고, 반찬이 일단 너무 맛있으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는 분명히 속초에 오면 또 올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숙소에 가야죠. 제가 속초 시내에 22,000원짜리 숙소를 잡았습니다. 1박에 대실도 아니고 숙박이 22,000원? 제가 여지껏 갔던 숙박 중에 가장 싼 데가 아닌가. 일단 속초 시내 숙소로 이동을 할게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챙겨온 외투를 좀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속초 시내로 이동해봅시다. 확실히 이 설악산 쪽은 밤 되니까 엄청나게 춥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야간 주행을 잘 하진 않는데, 지금이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해가 벌써 져버렸습니다. 역시나 속초 시내는 화려합니다. 제 숙소가 청초호 주변이거든요.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숙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1박에 22,000원짜리 숙소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가서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집 아니에요, 집?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했거든요. 한 분이시죠? 네. 300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온수는 나올 때까지 쭉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306호. 열려있네. 와, 씨, 화장실 뭐야? 아, 환풍기 꺼. 분위기가 이거 1박에 22,000원짜리 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만 있으면 되지. 아시다시피 제가 숙소에 쓰는 돈을 좀 병적으로 아끼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제일 싼 곳에서 자는 사람인데 저도 22,000원짜리 방은 처음 봤어요. 게스트하우스가 1박에 2만원인데 2,000원만 더 주면 이렇게 독실을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차라리 방에서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하게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더 못 자겠더라고요. 뭐 여튼 체크인을 했고 지금 시간이 7시밖에 안 됐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죠. 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야경을 보러 나간 지가 좀 됐더라고요. 제가 야경 보러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숙소에 체크인하면은 잠만 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초의 야경, 속초의 밤은 또 어떤지 속초의 밤거리를 한번 구경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이동. 자, 가방만 놓고 저는 바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가볼 곳은 속초아이예요. 제가 속초를 몇 번이나 왔지만 속초아이를 가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오늘 그 속초아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줄 따라서 앞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바로 탑승하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안전 수칙 한번 읽어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관람차는 일본 여행할 때 타보고 또 오랜만이네요. 1년도 넘었죠, 마지막으로 관람차를 탄 게. 평일 이 시간대에 오니까 이 관람차에 혼자 탈 수 있습니다. 막 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충전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확실히 사방이 다 막혀있고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막 흔들거리는 게 없어서 일본에서 탔던 관람차보다는 그렇게 무서운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속초 해변이 한눈에 다 보여요. 야간바다 기가 막힌데요. 아, 이래서 불 끄는 게 있구나. 여기가 속초아이 최고점에서 바라보는 속초의 야경입니다. 이쪽으로는 속초 해수욕장.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탑승 시간은 한 15분 정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고객이었네. 속초아이는 사실 저 안에서 타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 또 멀리서 바라보는 게 멋있거든요. 속초해변 따라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속초아이를 찍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또 이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청간해변에서 텐트 치고 잘 때 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속초 아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둘러본 것 같고, 저는 여기 속초 해수욕장에서 엑스포타워로 이동할 겁니다. 엑스포타워에 올라가면은 전망대예요. 속초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야경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전거 길 따라서 쭉 가면 청초호가 나오는데, 그 청초호 옆에 있거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속초는 확실히 밤에도 할 게 많네요. 도로도 잘 돼 있고 조명도 잘 돼 있어서 야간 주행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타워가 바로 속초 엑스포 타워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공원 사이즈 보소. 전망대 관람 가격은 2,500원이네요. 도민은 절반 할인되는데 저는 도민이 아니니까. 2,5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와, 2,500원짜리 야경이라고? 이쪽 위에서 청초호 호수도 볼 수 있고, 이쪽 반대편 야경도 볼 수 있고, 와, 너무 좋은데요? 저 물 위에 뭔가 정자 같은 게 떠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속초 야경으로 볼 게 너무 많은데요? 돌아 나오길 잘했네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속초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도 볼 게 너무 많네요. 여기 속초가 제가 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 위에가 제가 아까 다녀온 속초 타워도 있고, 역시 관광도시 속초. 여기가 이제 청초호거든요. 걸어서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바다 옆에 호수라니 느낌이 색달라요. 저쪽에도 또 뭔가 블링블링하게 보이고, 볼 게 너무 많은데요? 자, 다음은 청초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제가 아까 저 위에서 정자 같은 걸 하나 봤다고 했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반 바퀴 정도 돌아주면 청초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청초정도 이쁠 것 같은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두는데 찾아본 데가 한 3-4군데 정도 있는데, 한 군데를 가면 또 3-4군데가 파생으로 나와서 가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가는 족족 새로운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청초는 가는 족족 그림이라 또 옆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있던 곳을 찍고 또 옆쪽을 찍고 가는 데마다 야경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반 바퀴 4분의 1 정도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보는 청초의 야경은 또 이래요. 속초에 오시면은 진짜 야경 원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찰. 지금도 옆으로 살짝 이동했거든요. 한 1분, 2분 자전거 타고 이동했는데, 또 여기서 보는 야경이 또 달라요. 볼거리가 진짜 많죠. 진짜 낭만 있는 도시다, 속초. 여기는 청초정이라고
청초호에 있는 정자라는 뜻인가 봅니다. 청초정. 자전거도 음주 측정하고 가야 되나? 뚝뚝뚝. 자전거는 따로 뭐 측정하진 않네요. 내심 불고 지나가야 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여기는 속초 로데오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 가장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로데오 거리. 서울에 있는 로데오 거리들은 다 이제 그 의미가 퇴색이 돼서 거의 죽은 거리나 다름이 없는 곳들인데 뭐 속초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상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뭐 평일이라 당연한 걸까요? 여기가 바로 동명항인데 와, 밤에도 사람 많네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서 뭘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동명항의 뒤쪽으로 샛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난번에 속초에서 만났던 구독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곳이거든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죽을 때까지 와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는 닫아놓는구나. 어쩔 수 없지. 지금 여기가 동명항 뒤편이거든요. 원래 여기 길 따라서 등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가게 돼 있네요. 제가 8월에 왔을 때는 여기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갈 수는 없대요. 자,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속초아이 있고 속초 국제여객 터미널, 그 외에 이렇게 속초 야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속초는 어딜 가나 야경이 멋있네요. 근데 여기는 영금정역 검은고 쉼터입니다. 속초에서 고성 넘어가는 그 경계선 쪽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쪽은 야경이라기보다 이 칠흑 같은 바다가 보입니다. 이쪽이 바다인데 진짜 무섭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새카매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속초 밤에 나가면 뭐 별거 없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낮보다 더 볼거리가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속초에 있는 성당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속초에 왔을 때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곳인데 오늘 여기 야경을 마지막으로 야경 라이딩은 마무리를 하고 숙소 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쪽 멀리에 속초 아이가 보이고 뭐 동명항, 속초 국제여객 터미널, 그리고 속초 시내 야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야밤에 야경 투어 하니까 재밌네요. 속초 시내 자전거 타고 야경 명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야경 투어를 하니까 또 지난번 속초에 왔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숙소까지 한 3-40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근교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일단은 숙소 근처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때는 이 금강대교를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이 금강대교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쪽으로 가보진 않았거든요. 오늘 이 금강대교를 한번 넘어 볼게요. 이 다리를 건너면 갯배를 타지 않고도 아바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 저 아바이 마을이 섬마을입니다. 뭐 간이 섬 같은 건데 지금은 다리가 있어서 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갯배가 아니어도 이렇게 금강대교를 건너면 아바이 마을로 갈 수 있다는 점, 걸어서도 건널 수 있고 갯배 타는 게 좀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다시 숙소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오늘 이렇게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 서울에서 속초로 넘어왔고, 속초로 넘어온 김에 속초 시내를 그리고 속초 명소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울산바위와 또 속초의 야경을 보러 주행을 해봤는데, 밤에 보는 속초는 또 낮에 보는 속초하고 많이 다르네요. 명소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볼거리가 많았고 야경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들어가서 취침을 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